1968년생 윤용현은 신스틸러로 큰 사랑을 받았고 전성기 때는 나이트에서 30분 노래 부르고 1,000만 원을 받았을 정도로 돈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일이 줄다가 코로나 때 수입이 0원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6개월을 지내다 의형제까지 맺었던 형님을 믿고 논산으로 내려와 육가공 사업에 뛰어듭니다. 홍성 출신이라 소도 잘 알고 형님도 계시니 든든했죠. 그런데 웬걸 그 형님은 윤용현을 대표로 앉히고 모든 대출을 싹 다 받아 날랐고 법적 책임까지 윤용현이 떠안게 됩니다. 그놈은 사기친 돈으로 페라리를 끌고 다녔죠. 믿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그 충격은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며 살인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지만 40에 장가를 가서 아직 애들도 어렸고 괴롭다고 술만 마시면 그놈한테나 좋은 일이라 술부터 끊고 정신을 바짝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고 회사 돌아가는 일을 내가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말단이 하는 일부터 모든 일을 직접 다 했죠. 가족을 위해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각오로 매일 최선을 다한다는 윤용현은 사기 트라우마로 대인기피증에 공황장애까지 생겼다며 절대 사람 믿지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65세 김연자는 5살 때부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발소 손님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고 가수가 돼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에 14살 때 학업을 접고 상경해 낮에는 공장을 밤에는 나이를 속여 밤무대 가수로 활동합니다. 그렇게 밤무대를 전전하다 18살 때 일본으로 건너간 김연자는 18살 연상 제1교포를 만나게 되었죠. 일본어도 못하는 데다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김연자는 이혼남에 자식까지 있었던 이 남자와 23살에 결혼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상 물정 모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노래만 했던 김연자는 일본에서도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노래만 불렀죠. 행사 스케줄도 수입도 모두 남편이 관리했습니다. 당시 김연자는 남편이 알아서 내 장례를 설계도 해주겠지 라는 생각에 수입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자식도 없이 노래만 부르다 문득 내 앞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돈 없다며 배째라고 나왔고 결국 30년 일본 생활을 무일푼으로 마무리하게 된 김연자입니다. 김연자는 기자 간담회에서 하루에 1억씩 벌 때도 있었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946년생 남능미는 결혼도 일찌감치 21살에 했습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라 수입은 뻔했고 친정이 가난해서 부양할 식구도 많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죠. 다행히 남편이 지독한 구두쇠라 돈 관리는 잘하겠다 싶어서 모든 돈을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받아 썼습니다. 그렇게 알뜰살뜰 생활하니 중년쯤 되자 서울 근교에 땅도 있고 강남에 집 한 채와 대형 오피스텔 2채, 빵빵한 현금까지 모든 게 다 갖춰졌다고 하죠. 재벌은 아니지만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잖게 공직 생활만 해서 사기꾼을 몰라본 남편이 아내 몰래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고 수십 년 뼈 빠지게 모은 재산을 다 잃은 남능미는 산송장이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누워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3살 손주가 놀러와서 자꾸 입에 과자도 넣어주며 알짱거렸고 그런 손주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으면 가족이 박살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차린 남능미는 그전에는 다작도 안 하고 역할도 골라 했지만 이제는 앞뒤 안 가리고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시 열심히 앞만 보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보내니 어느 정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기반이 만들어졌고 남능미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63세 정수라는 인생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중풍으로 돌아가셨고 장애가 있던 언니와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정수라가 CM송과 만화영화 주제곡을 부르며 돈을 벌었죠. 그렇게 12살 때부터 집안의 가장이었던 정수라는 21살 때 대한민국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모든 것을 믿고 맡겼던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고 사람에 대한 큰 상처와 충격으로 가수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며 활동이 주춤하던 시기 재벌 회장의 아이를 낳았다는 루머까지 나돌며 정수라를 괴롭혔습니다. 이후 40대에 들어서 이제는 집안의 가장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9살 연상의 애딸린 이혼남과 결혼을 한 정수라는 남편 사업이 내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쯤 되어서야 정수라는 남편이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자기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전 재산을 다 날린 후였죠. 그렇게 나이 50에 또다시 사기꾼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고 이제 60대에 접어든 정수라는 필리핀에서 사업을 한다는 남자와 3년째 연애 중입니다. 그분은 사기꾼이 아니길 빕니다. 1975년생 유진박은 8살 때 장학금을 받고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90년대 바이올린은 클래식 악기라는 편견을 깨고 국내 처음으로 전자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였고 한 달 100개 공연에 1000만원씩 개런티를 받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죠.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모습을 감췄고 이후 소속사로부터 감금 폭행에 식당, 지하철 등 공연 앵벌이를 당하며 수익금을 착취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셔서 의지할 사람이 없던 유진박은 이후 데뷔를 도왔던 전 매니저와 다시 만나 재기를 꿈꿨지만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이놈은 유진박이 고아의 한국말도 서툰데다 정신장애로 사무 능력이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유진박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유진박 명의로 사채를 쓰고 제주도 땅까지 몰래 팔아 7억을 챙기는 등 빨대를 제대로 꽂았죠. 게다가 최근에는 유진박의 친이모가 유진박 소유의 한국, 미국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하고 현금 28억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유진박 명의로 미국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로 자신과 자기 자식을 지정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유진박 인생이네요. 1950년생 김혜경은 50이 다 되어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사귀게 되는데 남자가 또라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살다 온 예술가라 돈은 없지만 취향은 고급져서 늘 비싼 식당에 가고 싶어 했고 모든 데이트 비용은 김혜경이 냈죠. 마트에서도 물건은 골라놓고 계산대 앞에서 뒷짐지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김혜경은 지금 내 재력이 다 이 남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었다라며 차도 사주고 한 달에 120만원씩 생활비도 보내주며 물주 역할을 자처했죠. 그런데 남자는 매달 돈을 받는 게 구속처럼 느껴진다며 1억을 한 번에 달라고 요구했고 김혜경은 그걸 또 주려고 하다가 남자가 추가로 5천만원을 더 요구하자 결국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후 남자를 멀리하던 김혜경에게 5살 연하남이 주구장창 애정편지를 보내왔고 장미꽃 백송이에 넘어간 김혜경은 2008년부터 이 남자와 부부로 지내고 있죠.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안 올렸고 일주일을 같이 살다가 서로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에 각자 따로 살면서 주말 부부처럼 지낸다는 김혜경은 그래서 여전히 신혼 같다며 젊었을 때는 행복에 대한 기준이 거창했지만 지금은 크게 아픈 데 없이 맛있는 음식 먹으며 지내는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니겠냐며 웃었습니다. 1971년생 이하야는 27에 허준호와 결혼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신혼여행 후 바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 신우이와 한 집 살림을 한 데다 허준호가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죠. 이하야는 분가를 원했고 계속되는 갈등에 허준호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라는 각오로 결혼을 했던 이하야는 못해준다고 버티다가 결국 33살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살림을 못한 것도 아니고 왜 내가 바보처럼 이혼을 당했지? 라는 자책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3년을 폐인으로 지냈죠. 심지어 처녀 때부터 모아둔 2억도 사기를 당해 6년간 곰팡이 핀 반지하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딸은 이혼 충격으로 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이하야는 고통을 잊기 위해 폭식하기 시작했죠. 죽으려고도 해봤지만 딸을 위해 마음을 다잡은 이하야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야쿠르트 배달도 하고 고추도 팔고 식당 일도 하다가 현재는 기능성 속옷을 판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고단해서인지 늘 무기력하게 누워있기 일쑤이고 일이 없으면 아예 집 밖은 나가지도 않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다고 하죠. 물건은 자신의 흔적이라 버리면 외로워지기 때문에 수북히 쌓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도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꼭 재기해서 100세 인생 멋지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1953년생 김경희는 21살 때 38살 연상 정주영을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은 30년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가 2001년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죠. 양아버지가 미군 장교라 미군 부대 공사를 모두 따낸 아버지 덕분에 김경희는 매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영국으로 발레 유학을 준비하다가 연기자가 된 김경희는 파티 참석 후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뛰던 중 정회장의 눈에 띄었고 차로 집에 데려다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두 딸을 낳았고 정주영도 생활비를 송금하며 비밀 결혼을 유지했지만 1992년 대선을 계기로 연락이 뜸해졌다가 2001년 정회장은 타계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김경희는 결국 소송을 거쳐 100억을 받았죠. 이미 김경희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700억도 있었지만 공주처럼 자라 세상 물정을 몰랐던 탓에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었고 결국 800억도 다 잃고 집까지 경매로 뺏겼습니다. 딸들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숙식을 해결해야 했고 엄마와도 사이가 소원해졌죠. 그렇게 빈손으로 혼자 한국에 나와있던 김경희는 2015년 항공권 구입할 돈도 없고 딸들에게 손도 벌리기 어려워 아예 딸의 미국 결혼식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뒤늦게 자신이 바보처럼 살았다며 후회했지만 인생은 못 바꾸입니다. 1960년생 31년차 배우 차영옥은 똑부러지는 이미지와 달리 워낙 팔랑귀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맏딸을 걱정하며 세상이 험하니 누나 좀 잘 보살피라고 동생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때문에 젊었을 때 연애도 못했다는 차영옥은 환갑이 다 돼서 시행사 대표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외로움이 물밀듯이 해소되는 느낌이었다고 하죠. 남동생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놈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며 극구 말렸지만 이미 콩깍지가 신 차영옥은 그놈과 결혼을 약속하고 5억 넘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6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억을 주겠다 라는 사기에 넘어간 차영옥이었죠. 그렇게 전 재산을 다 넘긴 후에야 작업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영옥은 우라가 치밀어 심장병에 우울증까지 생겼고 5년 넘게 고소를 진행 중이지만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차영옥은 내가 미쳤었다며 뒤늦게 후회하고 눈물을 흘렸죠. 이후 4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며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차영옥은 뭐든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으로 모델 학원을 다니며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며 나를 괴롭힌 그놈 보란듯이 더 잘 살겠다는 각오를 다진 차영옥입니다.
1947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정은 중앙대 연영과를 졸업하고 바로 공채에 뽑혀 연기를 시작했고 역대 최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에 20년 넘게 출연하며 대기업 연봉 안 부럽고 공무원 철밥통 안 부러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아픈 어머니 돌보느라 홍기를 놓친 것 말고는 40대까지 쭉 승승장구만 했죠. 그러다 21살 연하 남편을 만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통대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고 처음에 김정은 나는 네 엄마 뻘이다라며 경계했지만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김정은 51살, 남편은 30살이었죠. 결혼을 극구 반대했던 김정의 언니는 너무 화가 나서 아예 연락을 끊었고 그래서 더 남보란 듯 잘 살고 싶었지만 남편의 사업 부도로 김정은 청춘을 바쳐 마련한 집세채도 날리고 심지어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환갑이 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가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허름한 빌라 반지하를 구해 10년 넘게 살고 있죠. 이후 종교에 더욱 의지하기 시작한 김정은 15년째 부목사로 활동 중이고 남편은 탁송 대리와 거리 화가로 근근히 생활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왼수 같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내 말은 잘 들어서 큰 싸움 없이 28년차 부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1946년생 장미화는 우리나라 최초 걸그룹인 레이디버드의 멤버로 데뷔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고 솔로 전향 후에도 국민 디바로 불리며 한 달에 집 한 채 수입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시기 결혼을 선택했지만 3년 만에 이혼을 했고 아들의 양육권을 조건으로 남편 빚 100억까지 떠안으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장미화는 행사를 하루에 12개씩 뛰며 더 빨리 빚을 갚으려고 동료 가수들과 개모임을 했다가 계주가 잠적하면서 아파트 2채 값을 사기당했고 돈도 돈이지만 지인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는 배신감에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했지만 70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빚이 남아있었고 조급해진 장미화는 트로트 붐이 일던 2019년 야심차게 대규모 엔터업체를 차렸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다시 빚을 진 채 사업을 접어야 했죠. 아들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던 상황이라 아들도 길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게다가 매니저를 믿고 통장까지 맡겨가며 회사 일을 시켰다가 매니저가 장미희의 이름을 팔고 다니며 돈을 빌리고 잠적하면서 다시 한번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장미화였죠. 그렇게 평생 지인들한테 사기만 당하고 빚만 갚다가 80대에 접어든 장미화입니다. 1961년생 이은하는 돈 버는 기계였습니다. 아버지 독촉으로 13살 때 가수가 된 이은하는 밤무대에 서기 위해 아예 호적도 3살 올려고쳤고 발육도 안 된 상태라 실뭉치를 가슴에 넣고 다녔죠. 그렇게 16살 때부터 히트곡을 내고 밤무대로 하루에 집 한 채 값을 벌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큰아버지 막내 삼촌의 외가족까지 전부 이은하에게 빨대에 꽂았기 때문에 돈은 늘 샜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기 사채 빚을 딸에게 떠넘겼고 이은하가 결혼한다고 하자 두들겨 팼다고 하죠. 그렇게 30년 걸려서 아버지 사채 빚을 갚은 이은하는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서 음반 제작자로 나섰다가 또다시 10억 빚을 지게 되었고 빚 독촉에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허리 통증으로 스테로이드를 맞다 보니 부작용으로 쿠싱 증후군이 생기면서 체중이 급격히 불었습니다. 늘어난 체중에 관절이 버티지를 못했고 결국 양쪽 무릎 모두 인공관절이다 보니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서기도 쉽지 않다고 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년 전에는 유방암이 찾아왔고 투병으로 운동을 못하다 보니 관절이 악화되어 이제는 손마디까지 변형이 와서 설거지 같은 평범한 일상도 힘겹다고 합니다. 악순환의 연속 안타까운 이은하의 인생입니다.